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경영지원단의 양정우 지점장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2022년도에 새로 진행하는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장애인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등록증만 있으시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그런 등록증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있는 직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증과 중증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장애 1급부터 장애 6급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 부분들인데 장애 1급에서 3급까지는 중증으로 좀 보고요. 장애인 4급에서 6급은 경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남성에게는 월 30만 원씩 1년 동안 36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경증 여성분에게는 월 45만 원씩 1년 540만 원, 그다음에 중증 남성에게는 월 60만 원씩 1년 동안 720만 원, 중증 여성에게는 80만 원씩 1년 동안 9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그 금액은 한 달에 나가시는 임금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월 임금의 60% 하고요. 경증 남성, 경증 여성에서 각 단계별로 받으시는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만약에 그 중증 여성인 경우에 지금 월 80만 원씩 지원이 되시는데 만약 이분에게 60만 원씩 급여가 나가시게 된다면 60만 원 지원이 받으실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 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2022년도에 이제 9,160원으로 우리가 최저임금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급이 초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준이 약간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식비 2%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 192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2%가 초과되는 3만 9천 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가 있다. 월 상여금 10%, 최저임금의 10%를 초과되는 금액. 그래서 19만 2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가 있다. 직책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생산수당, 업무수당, 연구수당 같은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들은 다 최저임금에 산입을 시켜놓을 수가 있다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최저임금을 맞춰 주셔야 될 부분이 있으시고요. 우리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안 되는 임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2022년도는 192만 원 정도가 최저임금이신데요. 만약에 직원한테 200만 원의 임금을 주셨는데 차량 유지비 포함해서 200만 원이 나갔는데 거기에 차량 유지비가 20만 원이시면 200만 원에서 20만 원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에서는. 그럼 180만 원을 지급하시는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은 192만 원인데 대표님은 200만 원을 들여서 최저임금이 넘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차량 유지비는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안에서 빼버려 버리니까 대표님이 지급하신 거는 18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급한 게 위반이 되시. 그래서 임금 설계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부터 직원들한테 이런 급여가 나갈 때 급여 명세서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제도가 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금을 계산하실 때 그 구체적인 수당의 항목들도 나열하시고 그거에 대한 공제 항목들, 우리 4대 보험이나 기타 공제 항목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임금 명세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임금 명세서를 좀 반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요. 요거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하여튼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을 고용하시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이 지원 대상 근로자는 당연히 상시 근로자여야 되겠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60시간이 되려면 사주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참고할 부분은 이제 중증 장애인은 60시간 미만이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월 임금 지급의 일수를 계산하는 것은 16일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된다. 지원 제외 대상인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만이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안 되십니다. 대표님의 사업장에서 뭐 6개월 전에 근무를 했다가 지금 다시 재취업을 했습니다. 이거 안 되시는 거니까 사업장 내에 1년 이상의 텀을 두고 재고용하시면 지원 대상이 되실 수가 있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지급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월 달에 고용하시면 6월 달까지 급여가 나가시고 7월 달에 신청하시면 되실 겁니다. 12개월을 두 번에 나눠서 지급을 한다. 그다음에 중복 지원 불가 조항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고용지원 장려금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다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요건에 해당이 돼서 그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을 하겠다. 지금 우리 중증 여성 장애인을 고용하셔가지고 80만 원이 나가시는데 이분이 지금 뭐 고령자 고용 장려금 3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80에서 30만 원을 차감한 50만 원만 지원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 조건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이십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이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이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지금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요 장애인을 고용하시면 요거 받으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2021년도 12월 달에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는 어떻게 되냐? 아쉽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요 기간 내에 고용된 인원들만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좀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건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들어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셔야 되고 휴직이나 병가, 사업장 휴업 등 해당 월에 상시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수를 빼버린다라는 거죠. 3개월 근무하고 한 달 동안 사업장이 쉬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달은 빼고 다시 3개월을 더 근무를 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의 인원의 한도는 5인에서 32인까지는 1명이고요. 33인에서 50인 미만까지는 2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좀 인원의 조건이 작아서 좀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청 및 지급 절차에는 장애인을 먼저 고용하셔야 되겠죠.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신 분을 고용하시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한 다음에 7개월 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편이나 방문이나 전자신청이 가장 편하시겠죠. 그래서 www.esingo.or.kr e신고.or.kr로 전자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검토해서 지원금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돼서 지급이 되실 거고요. 무한대로 지원하지는 않고 해당 연도에 예산이 소진되면 하반기에는 지원이 중지될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가능하시면 상반기에 고용하시고 요걸 신청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정 청구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를 하거나 제재 부과금을 징수하고 가산금 징수, 명단 공포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는 이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가 있으시고요. 이 장애인에 대한 근로자 명부가 있으실 거고, 장애인 또는 중증 장애인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필요하시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하십니다. 그다음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 대장 사본이 또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시고, 기타 고용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이거 제출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연초 부분이어가지고 이런 지원 제도가 지금 속속히 발표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2022년도부터는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갖다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 베이직을 들어오시는 부분들은 고용지원금 분석하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검토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요. 경영지원 플러스 멤버십을 좀 가입하시는 분들은 경영지원 베이직에서 하셨던 내용 플러스 돼서 정관이나 회사의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것을 검토 및 서식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좀 해드리고 있고, 경영지원 프리미엄 멤버십을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 인사노무 플러스 정관 및 제도 정비 플러스 그다음에 세무 컨설팅 세무 결산 지원 멤버십 서비스를 갖다가 2020년부터 운영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올 한 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며 결정하는 양정호 지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